2023년 3월 24일 오전 10시 서초구 방배로 26길 50 한화 엘르빌 402호에 위치한 팽재유 선생님 자택에서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팽 선생님은 시조 팽우덕 장군의 12세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그 시조분 또는 선조분들에 대한 팽씨 그 족보라든지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이제 가끔 듣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친척들로부터 팽씨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까지 팽씨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임진왜란이라는 게 떠오르요.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왔다. 네. 원군으로 이제 도독장 해군이었더만요. 예. 우리 시조 팽우자 떡자 팽우덕 장군이 도독 장군으로 이제 그 원군을 이끌고 와서 명나라 원군을 원군으로. 예. 이끌고 와서 이제 그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공을 많이 세웠다. 예.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신비한 무슨 뭐 신미안이 있어서 하루는 아주 높은 전봇대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서 그걸 그 병우덕 장군을 쳐다보고 저 활을 쏘아라. 그래서 활을 쏘았더니 저 일본의 그 첩자가 까마귀가 아니고 첩자였다. 사람이 떨어졌다. 이런 일화도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팽씨들이 살고 있는 그 분포되어 있는 데가 아주 그저 경상남도, 진해, 부산, 네. 마산, 통영, 또 김해 일부 이런 정도에만 분포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무인의 후손은 번성하지 않고 문인의 후손이 번성을 많이 한다 많이 그걸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예. 그 보통 팽씨라고 하면은 절강 팽씨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절강성 하게 되면은 중국 그 동남부 연안에 위치한 양자강 하류의 남부 지역인데 그 중국에는 의외로 팽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활약하시는 분들. 내가 언제 한번 중국에 관광을 갔는데 예. 황산이라고 황산. 황산인데 그 이제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버스를 타고 황산을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코스인데 황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팽씨 집성통이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 황주 쪽에. 황주 쪽이에요? 황주 쪽에. 그래가지고 저거 팽씨 근데 뭐 그 관광버스인데 네. 세워서 들어갈 수도 없고. 없고. 야 네. 저기가 우리 그 선조들이 많이 살던 곳이구나.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중국말로 이 절강을 갖다가 저장. 저장성. 네, 그다음에 그것도 좀 홍콩 쪽에 광동말은 네. 저장이라고 하고 직강이라고 그러더라고. 직강. 말이 다 달라요. 네. 저장, 직강. 그 근세 인물 중에 마오쩌둥, 모택동 시절에 팽덕회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시진핑 그 주석의 부인이 펑리위안. 팽씨란 말이에요. 팽씨. 그리고 또 성악가고 그 참 그 팽씨의 어떤 예술가적인 기질도 좀 또 어떻게 남다릅니까? 글쎄 뭐 나는 우리 아버지 예. 우리 그 저희 부모 때에 예. 뭐 예술적인 무슨 그런 뭐 그런 나는 엿보지를 못했고 예. 내가 이제 어릴 때 네. 아버지가 그 창하는 아. 명창들을 불러서 네. 집에서 부르게 하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듣고 하는 걸 봤어요. 그 제가 족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팔대조 교수님의 우리 팽 선생님에게 팔대조 분 중에 이름 한자가 휘자가 소리성자를 쓰는 분이 계세요. 그 형제간이 소리 성자에 떨칠 진 성진 그리고 성탁 이렇게 했는데 이미 선조 중에도 소리 성자를 써서 떨치는 어떤 이 어떤 함의가 이 함자에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 오늘날 우리 팽 선생님의 출연을 예견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만 그러면 특별히 그 아버님이나 혹은 친척 형제간 중에 이 예술 활동으로 전혀 음악을 하거나 이렇게 관계하는 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어린 시절부터 그 혼자 독학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친척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자극, 문화적인 자극이 있어야 교회. 그 당시 교회 문화적인 자극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예. 악보도 이제 뭐 배운 게 아니고 예. 교회에서 그냥 예. 찬송가 보면서 어깨너머로 익힌 악보지. 예. 아까 그 족보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어서 족보상에는 우리 선생님 함자가 빛날 현자에 일백백자로 되어 있고 또 그 족보상에도 보면은 자가 이을승자에 일백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제상제자에다가 제유 있을 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렇게 이 자라나오는 과정에서 함자를 바꾸게 된 특별한 어떤 사연이나 인연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네. 이열, 일백백. 네. 가끔 내 어릴 때도 집에 이제 우리 아버지의 친구라든가 이런 지인들이 방문해서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일백백은 안 맞다. 인변에 흰백자 한 마백자를 써야 된다. 마백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고. 네.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음악을 하게 되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다. 어감이 너무 강하다. 부드럽지가 못하다. 네. 법의학 하는 어떤 그 분이 한 분이 이제 네. 동네 분이었는데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이름을 내가 좋은 이름을 좀 지어드릴 테니까 이름을 한번 바꿔볼 생각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이게 발음이 너무 딱딱하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부탁합니다 이랬더니 두 개를 지어봤어요. 재빈, 재유. 그럼 재유가 좋네요. 그렇게 해가 바꾸게 됐는데 그게 몇 세? 그게 한 20세 어느 20세에서 30세 사이. 20세에서 30. 그때는 이름이 보편화되기 전인데 훨씬. 그렇지. 이제 음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얘기. 네. 그때 그 부산고등학교 50주년 행사 때인가 제자분은 승자 백자로 알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그러니까 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승자 백자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때까지는. 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서울서 로타리에 총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지구에 요직을 맡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잘 아는 언론인인데 그분이 유자요라고 그분이 아나운서 출신. 이제 앵커. SBS 앵커가 뭐 해외 특파원도 하고 맞습니다. 그냥 뭐 우리 선생님, 총재님 팽승백이라고 하는 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제가 부산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팽승백 그 사람이 요 사람인데
그렇게 봐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자기도 어렸고 나도 네. 젊었으니까 그렇죠. 서로 모르지. 모르죠. 알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뭐 하게 된 동기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친구의 동기생들이 졸업 50주년인가 뭐 60주년인가 예. 그걸 한다고 부산 한다고. 그래서 내 맘의 강물을. 아, 그렇지. 한번 좀 꼭 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죠. 내려가서 이제 나를 또 인도에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서울에서 안 옛날에 그 서울대 교수인데 그 양반이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뭐 인사하고 뭐 이러는데 옛날에 어린 학생들이었으니까 오래간만이야 이랬더니 자기도 오래간만이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지. 그래, 야, 뭐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가족관계 친척이라든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아버님은 보니까 형제분이 두 형제분 중에 이제 맞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위에 손익 형님이 세 분이나 계세요. 예, 족보상에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손익 형님들은 전부 다 진해라든지 거기에 다 살고 계시고 부산 시내 마산 이렇게. 아 그렇게. 그래서 그 조카들이라든지 거기들도 지금도 다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로 이제 살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교류는 됩니까 혹시? 결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있고 그 형님들 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누님이 지금 빠져 있는데 아 누님. 큰 형님 밑에 누님이 있고. 누님이 계셨구나. 예. 거기는 족보에는 누님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큰 형님 밑에. 그러니까 현성자 이룰성 큰 형님이 현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집, 현도, 현배. 그게 지금 다 틀려요. 다 틀려 있긴. 우리 큰 형님 이름은 유관이고. 유관. 유관. 그 다음에 그 밑에 누님은 유선. 유선. 그 밑에 형은 유조. 유조. 예. 그 밑에 형님은 복도. 복도. 그 다음에 이제 나. 그러면 그 호적상에는 어떻게 이름이 올라요? 호적상에. 모르겠네. 호적상에는 그 승백은 자로 불렸었는데 이름으로 이름이 자가 아니고 이름이에요. 아 이름입니까? 네, 이름. 아, 이름은 그러면 이름을 바꾼 거네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 현백에서 예. 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쭉 그 법적인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예. 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 예. 한 20년 전에 완전히 이제 그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아. 법적으로 처리를 했죠. 법적으로 예. 아. 원래는 이제 두 개를 썼는데 예. 승백 제유를 쓰다가 예. 예명으로 제유를 쓰다가 아. 그냥 다 바꿔버렸지.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선생님의 그 사승 관계,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연관된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진해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그때 그 음악 선생님이 김대근 선생님이 맞아요. 맞습니까? 바리톤?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전에 약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의 영향도 좀 있었겠네요. 전혀 영향은 없죠. 전혀 뭐 그분은? 그분에게 배운 건 아무것도 없고 아, 순전히 난 내가 소위 그 마지막에 음악을 하게 된 것도 교회로서. 네. 그 당시에는 뭐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교회에 나가고 막 그렇지.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50년대 유교가 막 발발해서 부산 진해 지역에 그 대거 그 피난민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그 테너 이 안드레아 선생님이라고 피난민 중에 그분한테 저 노래 공부를 하셨더라고. 처음에 처음에. 했지. 예. 근데 그렇게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여건 레슨은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진해고등학교죠? 아니 대학에서. 아, 대학이면 그 부산 사범대. 예. 예. 그 부산 사범대가 지금 부산대 그 음악교육과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다른 부산 사범대 뭐 국립부산. 국립부산 그 사범대. 제도가 그때 잠깐 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대구 사범 그다음에 뭐 부산 사범 몇 군데 유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범학교가 있었고 예. 사범대학이 대학이 있고 따로. 그랬었어요. 그러면 사범대학의 음악과를 이렇게 나오신 네, 거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이안드레아 선생님한테서 그분이 이안드레아 선생님 한 거는 전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한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한국인. 한국인인데 안드레아를 하는 건 이제 캐톨릭 캐톨릭 명이. 카톨릭 명이 그분의 어떤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그럼. 그분이 이제 딱 처음에 레슨을 시작하는데 처음 이제 레슨이라는 걸 처음 받아. 그렇죠, 예. 그러는데 이 피아노 치고 발성하고 이러면 어느 날 내가 너를 세계 최고의 테너로 만들겠다. 그러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생각하기를 저분이 왜 내한테 그렇게 나한테 아부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아부 하시는 거지?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소리를 하셔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10년 해야 될 걸 당신 1년 만에 다 마스터 했네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런 사람들마다 전부 다 소리가 좋느니 어떡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신념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했구나. 그때서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 아무튼 예술은 누구나 타고나야지. 타고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우연한 기회지만 또 이렇게 만남에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그 밖에도 그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신 김창배 선생님이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창배 선생님한테 배웠지. 그분은 또 어땠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또 독특한 또. 독특한. 그분은 참 인간적으로 친구, 선생 같은 분이 아니고 친구 같은. 그럼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시고? 많이 나지. 많이 나눔에도. 너무 어른이지. 어른이지.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도 넘었겠지. 돌아가시고. 그 밖에 부산 지역에 활동하시는 제갈삼 교수는 제갈삼 선생은 피아니스트로서 내 독창에 반주도 해주시고 오페라 같은 거 하고 반주도 그 양반이 그때 당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서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최고예요. 그러면 부산 지역을 그 당시에 대학생 때부터 좀 두각을 나타냈던 편이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는 가장 유명한 부산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서 부임을 바로 졸업하자마자 그럼 에딘 선생님으로 음악 선생님으로 완전히 그냥. 그럼 인기도 좋았었겠습니다. 생총각이었지. 그리고 그때 별명이 에디 머피. 미국의 영화 그 배우 이름이 에디 머피가 좀 기억이 아롱아롱한데 저 2층에서 애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에디 머피 야 저마다 숨고 이런 별명도 있고 그랬는데 애들이 좌우전 재미있게 했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한때 기계체조 선수로서도 활약을. 고등학교 때. 그건 고등학교 때입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날씬하고 호리호리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팽봉, 철봉 이런 걸 다. 그때 당시에는 날씬하고 호리호리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 이랬어요. 몸이 갑박 막 나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역삼각형. 그래가지고 그러면 체육하는 친구분들도 많이 계셨겠네요. 그때 운동하는 친구들 많이 운동하는 있었어요. 친구.
씨름도 하고 유도도 하고. 예. 아, 근데 씨름은 거기 또 워낙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예. 그 동네. 이제 저리는 뭐 이제 지금 요새 씨름과 지금 이렇게 뭐 이제 체급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자기들한테 하던 그때는 체급이 없고 그냥 큰 사람하고 작은 예. 사람하고 하던 이런 시절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가셔서 그 세계적인 바리톤 루이 퀼리코 교수라는 분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분에 대한 그 설명은 조금 그분은 별로 뭐 내가 이 특별하게 뭐 아는 거 없고 예, 메트로폴리탄 바리톤 가수였다는 거 아주 유명한 유명한 바리톤. 예.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에 계시는 교수로 있었거든. 그분한테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말고 또 이제 마담 제스너라고 예. 그 양반은 메트로폴리탄 바그너에 대한 바그너 와그너의 소프라노입니까? 오페라 소프라노 그분하고 두 분에게 배웠지. 선생님 캐나다에서 특별히 한국 가곡집을 음반을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에 취입해가지고 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말씀을 조금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회에 그때 그렇게 녹음을 했죠? 그때는 한인 사회에서 한인 사회에서. 한인 사회에서 오페라 춘향전을 내가 카나디안 오페라에 들어가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현대명 춘향전. 춘향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카나다 그 정부의 시책이 복합 문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국제관계 외국 문화. 카나다는 이제 원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많이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각 민족마다 이민 독특한 문화를 전부 다 살려서 우리 복합적인 문화를 우리가 형성해가지고 한다. 그런 이제 정부의 지책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한인들이 오페라를 하겠다 이러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재정 그렇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 한인회에서 카나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내가지고 춘향전을 그때 춘향전을 하는. 해가지고 이제 전막을 그러니까 전체를. 전체 오페라를 했어. 오페라를. 거기 캐나다에도 한인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포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수준율이 높더라고. 왜 수준이 높느냐면 독일로 갔던 광부들, 간호 보조사들, 간호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임무를 다 마치고 캐나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민을 글로 갔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전부 그러다. 거기는 무조건 입국하면 바로 이민을 받아줬으니까. 거기는. 그 당시.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예.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비경되기는 됐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영어도 유창하게 다 하고 수준이 전부 다 옛날에 광부 간호사 다 대학 출신이었거든. 그렇겠죠. 거기 갈 때 예. 수준이 안 높았고. 그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벌어들인 그 외화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맞아요. 상당히 기반이 이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근데 수준이 높으니까 이제 오페라를 하게 된 거지. 오페라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레코드 취입도 거기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건 내 개인으로 한국 가곡을 이렇게 조금 그것도 뭐 오케스트라 한 것도 아니고 피아노 반주. 우리 학교 내 반주단도 외국인 호세 헤르난데스라고 스페인 친구인데 지금 원래 지휘 겸 피아니스트거든. 지휘자 겸. 그러면서 또 테너라. 테너. 그래서 이제 나하고 참 친한 사이였는데 네가 좀 반주해줘. 그래. 나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반주. 그 당시 레코드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거의 없을 때에 그때 한국 가곡집이. 맞아.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그 레코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대단한. 제가 그 FM으로 KBS FM으로 그 선생님이 부른 신나리랑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주 오랜 전인데도.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레코드는 잘못된 게
약간 좀 이렇게 소리가 풍부하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 너무 이렇게 날카로워요. 깨끗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소리 자체 그대로만 그 두 가지를 해가지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택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깨끗한 게 깨끗한 게 좋더라고. 좋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야. 아, 풍부한 게 좀 좋네. 풍부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리 듣고 나도 놀랐어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젊은 시절에 그 아주 다른 어떤 그 불순물이 안 섞인 소리에 그런 어떤 정갈한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피아노 저는 오케스트라 반주로 음악을 노래하는 거다 오히려 피아노 반주로 그럼 노래 듣는 게 잘하지 못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걸 잘하지만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지. 바로 그렇지. 표시가 드러나는 거지. 그렇지. 오케스트라 싹 커버해주는 거. 커버해주는 거고 이거는 딱 혼자 그래요, 사는 그러니까. 거하고 다르지. 외롭고. 예. 그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술적인 그거를 느끼려면은 피아노 반주로 된 그걸 들어야지만이 오리지널리틱한 그걸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서 귀국해가지고 그 세종문화회관 건립 기념으로 해서 그때 독창회를 하셨더랬습니까? 해서. 귀국 독창회. 그때 그 아주 그 반응들이 아주 대단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귀국 독창회. 그 말씀을 조금 해주세요. 아, 네. 그게 어디서 했느냐면 국립극장. 국립극장. 장충동 총. 예. 옛날에 이제 시민회관이라는 거 있었고. 예, 시민회관 불타버렸지만 불타버리고 이제 예. 세종문화회관. 문화회관이 선 자리에.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의 오페라 심청전. 했고 예. 거기에서 이제 박인수하고 더블캐스트로 했고 예. 아 참 얼마 전에 박인수 씨가 세상을 떠났다. 예, 미국에서 돌아갔다고 얘기 아, 들었어요. 어제 그저께는 알았어요. 근데 내보다는 좀 나이가 적거든. 아래. 예. 최근에 와서 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유명을 달리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감을 작곡자 이순일. 이수인 선생님도 돌아가셨고요. 리틀 엔젤스 지휘로 윤학원. 아니 아니. 유배모 유병무 선생님. 그런 것도 들어갔어. 그때 그 녹음한 거는 유병무 선생님이 반주로 해서 그 지금 아직 레코드로 나오기 전에 그 어디 그 우리 지난번에 CD로 하려고 했었던 한국 가곡. 그때 유병무 선생님이 지휘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아닙니까? 오케스트라?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분은 그때 오케스트라 지휘가 그냥 리즘 레코드 그냥 뭐 이즘. 이청일씨 이청일. 이청일씨였어. 이청일 지휘했습니다. 그거는 뭐 잘 모르겠네. 예. 제가 그때는 그렇게 들었던 아니, 나도 좀 헷갈리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귀국 독창회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렇지. 많이 세버렸습니다만. 예. 노창에는 이제 돌아가신 금수현 선생, 예. 금난세 아버지. 예. 그 양반이 이제 올간 음악을 올간 음악을 했잖아요. 했죠. 예. 했는데 그 양반이 꼭 독창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올간 음악에 조치를 하겠어요.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나왔댔어요. 독창회 하러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나왔댔는데 갑자기 이제 국립극장 잡아가지고 옛날 독창회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장혜원 씨라고. 장혜원 씨. 예. 근데 신수정 씨는 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되겠고 장혜원 씨하고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반주는 장혜원 씨 이화에 되었는데 이화에 계셔요. 대해.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독창회 하기 전에 익히 잘 친하게 지내던 분이 이제 돌아가신 한양대학의 김민준 예, 작곡. 총장. 예, 조장. 그다음에 이쪽에 경희대학의 김동진 선생님. 아니 김동준 선생님 말고 그 조영식 조영식 총장. 총장. 예, 조영식. 다 친하게 지냈거든. 예, 예.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누구야 한양대학 그분은 작곡을
몇천 곡을 했잖아요. 김현준. 김현준 예, 김현준. 근데 그분 작곡을 내가 레코딩을 많이 했거든. 아, 그렇죠. 예. 이 회원 폐원이라든지 특별히 그때 우도 정산에 동물로 살아요. 마켓 때 와서 불렀던 제비 노래는 제비. 그때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네, 김현준 맞아요. 선생님. 예. 내가 이거 하루에 제비를 한 번을 못 들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사실 제비 노래는 조드람 선생의 제비도 유명하거든요. 그 이 저 소프라노 그렇지. 우리 이기도 선생이 소개도 하고 했는데 그 김현준 선생의 제비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히 선생님이 불러주셔서 아주 일약 유명해진 계기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 월간 음악 금수현 선생의 어떤 그 적극적인 권유로 국립극장에서 독창회를 열게 돼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갔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평론가들이 예, 이유선이라고 아세요? 예, 한국 오페라 100년사를 짓고 아 그래요? 예, 그분 중앙대학 형님이 이인선 이인선 테너 최- 의사인데 최초의 테너. 최초의 테너. 한국 라트라비아타를 우리 처음으로 이제 했던 양반이. 그분이 아주 독설가로 유명하거든. 예, 그분이 평론을 듣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다 기억을 못 하겠어. 기억하기로는 극찬을 했더라고. 극찬. 대한민국의 모든 성악가는 내한테 와서 배워야 되겠다. 편집. 노래라는 것은 지르는 것이 아니고 예, 어루만지는 것이다. 예, 아주 비단 옷을 만들듯이 만들듯이. 어루만져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평이 그분하고 또 올간 음악 쪽에 또 평론가 또 안에서 이모인데 그분도 이 양반하고 비슷한 예, 이제 발성이라든가 소리 예. 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예. 그리고 나서 한국 음악 팬클럽 선정에 최초로 예. 제1대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음악가상.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도 한번. 팬클럽이 그러니까 팬. 이 저기 평론 쓴 사람 평론 쓴 사람들의 모임. 모임. 그게 팬. 그 팬입니까? 팬이 아니고 팬이 아니고 이- 팬. 음악 팬클럽. 예, 저 맞습니다. 예, 팬클럽. 그가 평론가 협회 예. 일종이 평론가 협회에서 주는 상. 상이 그게 참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죠. 평론가들이. 근데 거기에서 당당히 초대 수상자로 초대. 선정되었으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공이 다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트로피하고 예. 이렇게 그 트로피가 어디 갔는지 지금 아.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렇게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 오페라 심청전의 주역을 맡고 그 다음에 귀국독창에서 진짜 그 한국 내노라 하는 그런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의당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음악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그 김동일 선생이 우선 경희대학 얘기. 예, 경희대 그다음에 이제 뭐 한양대학에서도 한양대에서 거기에서. 저기 김현준 선생은 아무튼 뭐 내 노래를 하루 한 번 안 들으면 잠을 못 잔다 는 그렇게 정도로 했죠. 좋아했어요. 그렇게 내가 생각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근데 난 그때 당시에 내 그 인생관이 대학에 들어가서 매여서 전후 좌우 상하 쳐다보면서 매인 삶이 싫어.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을. 그래서 나는 뭐 아, 매여 사는 거 안 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대학에 적을 두는 거를. 전혀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부터 나는 피아노 제조 공장을 했어. 피아노 제조 공장. 제조 공장을 했어. 아,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에 예. 나는 거의 17회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호루겔 피아노라든지 삼익 피아노. 삼익 피아노가 호루겔이 삼익 피아노. 삼익 피아노고 그다음에 신멜 수도 피아노가 신멜이고 신멜 내가 하는 이바하 피아노. 이바
그러면 이바 피아노를 제작할 정도였습니까? 그렇지. 아이고 그거는 대단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소위 그 명동구에 있는 그 뭡니까? 아이, 말이 금방 안 나오네. 그 사무실이 신메일 피아노, 수도 피아노 사무실 여기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호르겔 삼익 피아노 여기 예. 있고, 내가 중앙 피아노랑 이런 이바 피아노 중간에 있고 그래서. 아 이바가 그다음에 이제 저 영창이라고 예 영장 영창 피아노 야마 피아노 야마. 있습니다. 그거는 저 종로에 있고 그랬어요. 종로.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수도 피아노, 삼익 피아노, 영창 피아노. 예. 그다음 내가 이바 피아노. 이바 피아노.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 막 피아노 붐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어느 처음에 피아노 응. 수입을 했어요. 수입했죠. 수입 판매하는 예. 도매. 이거 좀 하다가 여기서 머물 게 아니다 하고 피아노 제조하겠다. 아 그게 제조에 제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모르고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피아노가 팡팡 나왔어요. 네. 팡 나와 전국 지점 네. 해가지고 팔고 뭐 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자본이 부족했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만두고 그래 그만두고 바로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된 거예요. 캐나다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가서 돌아와서 또 귀국 독창회 해가지고 그때도 30대 후반쯤 됐을 거 아닙니까? 귀국을 캐나다에서 한 5년간 그렇지. 했지 않습니까? 한 30대 후반이지. 30대 후반에. 그렇지. 예. 그러면 그때는 미혼인 때였습니까? 30대 후반은? 어리지, 저 기혼이지. 아 그때는 결혼을 기혼이지. 예상입니다. 네. 아,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래서 대학에 적을 안 두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근데 그 당시에 또 필립스사의 레벨을 가지고서 그 독집 디스크를 냈단 말입니다. 예. 그게 또 아주 그냥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성음사라고. 성음 제작소에서. 그게 성음제작소는 예. 성음사가 아니라 성음제작소예요. 예. 그게 없어졌어요. 아침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또 우리가 이 라이센스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그래 라이센스가 예. 저 사람들하고 다 계약이 돼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는 그 라이센스 쓸 수 있었어요. 들을 수 그렇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네. 그 지금 레코드 그 CD에 보면 뭐 라이센스가 유명한 그라마폰 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라이센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CD 자체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겠죠. 저는 사실은 선생님 그 레코드를 그때 70년대 처음 접하고 선생님은 꿈에 그리면서 레코드가 닳도록 들으면서 혼자서 소위 청청이라고 할까 흉내내면서 저도 이제 독학으로 제주도에는 상악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도 제주도 남자 상악은 1로입니다. 1호. 1호. 그리고 선생이 없으니까 천상 의지하는 게 레코드. 물론 한국의 실정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가곡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오늘날 트로트 이런 붐 일으키듯이 전국의 가곡이 밤이라든지 막 이런 게 막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도 그때 그 가곡이 밤이라든지 이런 때는 뭐 많이 했죠. 여기저기 많이 하고 많이 많이 했는데 네. 내가 나이가 꽤 많아가지고 네. 몇 살이나 여기 꽤 많아가지고 팔짱 붙은 나이가 돼가지고 네. 가곡의 밤에도 한번 출연했어요. 네. 출연을 했는데 예술전당에서 네. 예술전당에서 한 3년 동안 전화가 왔어요. 아, 가곡의 밤에 네. 예술전당 주최로 하는 가곡의 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좀 출연해달라고. 에이,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노래 안 한다. 3년을 계속 오는데 마지막 3년째는 사장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마문계 사장인데 선생님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에요. 아, 이야기했던 고혁찬 아, 아. 그 양반.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출연해 주실 때 한 곡만 딱 해주세요. 아. 특별 출연으로. 예, 들었습니다. 하도 거절을 하니까 우리 저 사람이 한 곡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자꾸 거절하느냐. 예,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연습을 마치고 나니까 출연자들이 다 그 출연한 사람들이 쟁쟁한 한국의 최고의 이제 스타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 연세 어떻게 들어 소리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 한 게 있다. 타고난 거라고. 아 그렇군요. 타고났어요. 우리 그 누구 한 사람 그 중에 있다가 아니 내 같은 경우는 타고난 게 없어서 선생님 연세되면 뭐 완전히 그냥 뭐 꿈에도 생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특기성악은 뭐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겠지만 특기성악은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나이가 80이 돼도 진짜 현역들 못지않게 그야말로 발성적인 소리로 고음을 내시고, 그런데 아무리 타고났다라고 하더라도 후천적인 법, 발성의 어떤 이런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걸 그게 터득하면 터득이 되지. 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나도 그 주장입니다. 예. 아무리 가진 게 있어도 예, 뭔가 그 자기 스스로 뭔가 그걸 깨우쳐서 예. 그야말로 그 감각이 보석을 아주 따듬어서 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건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이. 예. 옛날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음악회 가면 맨날 오는 어느 성악가 하나 있어요. 맨날 와서 이제 오늘 내가 이제 터득한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 달라고. 옛날에는 지금 똑같이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또 똑같아. 자기는 터득했다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국 그 양반은 결국 터득 못하고 그냥 세상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터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터득을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같은 재질을 태어났어도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그대로 그냥 저 다이아몬드 덩어리 그대로 예. 그게 보석을 만들려면 잘 갈고 닦아야 돼. 그렇죠. 그게 부족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갈고 일종의 닦는. 뭐라 자기 지혜라는 거. 자기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기왕에 그 예술 가곡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발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거를 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목소리라고 했을 때는 이 말하는 목소리, 스피킹 보이스와 노래하는 목소리, 싱잉 보이스. 이게 남성들의 경우에는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 좀 다르죠. 다르죠. 예. 여성은 한 옥타브 높은 밑인데 말하는 거하고 노래하는 거하고 뭐 나는 별로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다르지 않죠. 같은 맥락. 감각이. 어차피 행갱막을 가지고 예. 소리를 해야지. 목만 가지고 야야 이래 안 되거든. 예. 야야 이렇게 아니 목을 열고 행갱막의 받침에 의해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여자들은 남자만큼 쉽지 않아요. 여자는 어려워요. 행갱막 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여성인 경우에. 아주 남자는 훨씬 쉬워요. 가르쳐 보면 여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소위 가성의 영역이라고 합니까? 여성들인 경우에는 이 한 옥타브 이 남성으로 치면은 그렇지. 가스트라토의 소리와 같은 그렇지. 그거를 이제 그렇지. 소프라노들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생리적으로. 그리고 뭐 좌우지간 원리는 같더라고. 원리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원리는 같은데 여성은 그걸 원리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부터. 네. 아니 근데 가요를 노래하는 거와 가요는 소위 우리가 생소리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톤의 영역에서 노래가 다 되는데 가요는. 근데 클래식 성악인 경우에는 말하는 톤과 노래하는 톤이 여성인 경우에 현격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남성과는 달리.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근데 결국 여성들도 보면 말이지.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사람 있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발성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네. 이게 다른 거지 어떤 거. 그냥 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소리를 좀 이렇게 내는 게. 공간을 만들어서 내는 거하고 네. 그냥 하나가 조금 다르지. 나는 그 말하는 거하고 발성하는 거 다르다고 생각하네. 노래하는 거, 말하는 거와 노래하는 거. 저도 그거는 동감입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보면, 말을 제대로 못하면, 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노래는 절대 안 된다.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성대 자체가. 예. 성대.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와 노래하는 걸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예. 안 되지. 그게 돼. 그리고 발성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뭐 호흡이라든지 뭐 고음내기라든지 막 여러 개 이게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만일에 발성에 대해서 그 중점 사항으로 가르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을 특별히 그 유념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는 이제 학생을 뭐 많이 가르쳐 보지는 않지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호흡을 제대로 이제 환경막 호흡을 하고 그 다음 소리를 내는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대개 보면 10중 9은 있는 거 다 낸다고. 그렇죠. 자기 있는 소리 다 낸다고. 나다네. 나는 내 노래하는 걸 보면, 내 스스로 보면 절대 다 안 내. 절대 다 안 내. 소리 다 낸다고 생각해 보면 한 둘 정도 여지가 있어요. 남겨도 여기는. 한 8할, 7, 8할만 쓰는 게 제일 최고로 그렇죠. 쓰는 거야. 예. 만약에 다 써버리면 호소리가 없어져 버려. 호소리. 없어지거나 뭔가 좀 뭐 이상하거나 자기 몸에 무리 오거나. 그러니까 어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루 종일 운동을 했지만 지금도 이 노래나 골프 스윙이나 똑같은 생각해야 돼. 힘 다 쓰면 안 돼. 아. 골프 스윙도 힘 다 쓰면 절대 안 돼. 안 되고. 그 특히 또 공명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명. 공명은 뭐 절대적이지. 절대적이죠. 근데 공명을 안 해가지고 공명해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공명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그와 같이 전부 악을 쓰듯이 노래를 그렇지. 쓰면서 다 내면 그 좀 듣기가 조금 거북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전혀 호소력도 와닿지 않지. 예, 호소력. 이번 악기 블루스나 미국 사람의 경우는 블루스를 하는 걸 보면 블루스에 호흡을 쓰는 거는 부는 악기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성악과 가까운 게 블루스예요. 아, 그렇구나. 가장 많이 써요. 가장 왜냐면 리드 악기는 오보나 아니면 클라리넷 같은 거는 이게 조정. 리드가 있어가지고 예, 조금씩 내보내거든. 그렇지. 필이 하거든. 근데 블루스는 회에 나간다. 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악하고 똑같아요. 같은 것들. 그리고 블루티스트들은 세계적인 블루티스트 보면 나는 성악가 누구한테 호흡해왔다고 이런 말도 하고 제임스 골레이 같은 사람 그 블리티스 그 양반은 또 특이한 아주 이야기가. 그런 사람은 예.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슬동발동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내 주장은 발성에 대해서는 공명이고 무엇이고 뭐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절대 지르지 마라, 밀지 마라. 밀지 마라. 예. 그 내가 이제 밀고 이 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카나다 가서 예. 마담 제스나 바그네리안 응. 와그너 가수 루이 길 있고 예. 이 사람들은 발성하는 거 보면 그냥 슬슬 아, 그냥 슬슬 그런데 슬슬 하는데 소리가 참 오래 나오고 울려. 근데 그분들에게 영향을 질러서는 안 되구나. 나는 그 생각을 못했어. 카나다 가기 전까지는 그냥 질러야 되는 줄 알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대부분 100%다 지르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질러야 되는 그래 질러대지. 그 질려서 소리가 크게 나오고 이제 쨍쨍하면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음 부분에 가서
가늘게 해서 좀 넓히는 어떤 느낌을 그렇게 함으로써 소리 호흡은 절약되면서 어떤 효과는 좀 이제 그런 내 말은 예. 탁 소리를 고음을 낼 때 예. 그냥 지르면 밀게 되거든. 밀게 되죠. 나는 밀지 말고 예. 탁 던져라 이게. 던져서 던지면 날아가. 이렇게 날아가도록. 날아가게. 그냥 쫙 하는 게 기차 예. 한 소리 그런 거 말고 탁 던져서 자기 스스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밀지 말아야 돼. 이 행경막 조절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한국 가곡을 들어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 고음에서 파사지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우리 테너들인 경우에는 F, F 샵 G 그 부분에 가면 소리 구분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선생님 노래는 들어보면 그런 감을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 이제 공명을 예. 처음에 낮은 소리를 여기서 공명을 하다가 예. 높은 소리 가면 조금 들어가거든. 예. 들어가는 그거가 너무 확 잃어버리면 그게 안 된다고. 파사지오 그래 확 소리가 달라진다. 달라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고파 노래에 보면 가고파라 할 때 가고파 이 노래에서도 보면 파라 이거 파라 휙 돌리네 이제. 그 지음을 낼 때 보면 거기가 대부분 다 꺾이지 않습니까? 밀 때 그래. 안 밀면 돼. 안 밀지 않으면 밀지 않으면 밀지 않으면 돼. 그러면 약간 좀 오픈성적인 느낌이 나게끔 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손을 가지고 탁 이렇게 구슬을 받치듯이 그러니까 무슨 뭐 비둘기를 이렇게 휙 날려보내듯이 이런 기분으로 가볍게 이 마사지를 하면서도 예. 그걸 그냥 꽉 잡고 할 게 아니고 던지듯이. 여기 hen경막하고 예. 결국 이제 hen경막을 들으라는 말은 복권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 이걸 들으면 자연적으로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다 끊어서 힘을 빼줘야 돼. 이게 역할이 있어야 이걸 하지. 이거 역할 못하면 이거 백날 백날해봐야 돼. 해결하지 못하는 이거하고 관계되는 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제 나는 이제 내가 하는 이론은 그걸 그렇게 하려면 절대 소리 다 내면 안 된다. 소리를 다 안 내야 그게 그렇지. 된다. 그러니까 풀 보이스가 아닌 풀 보이스라는 거는 저거 민다. 민다 이거죠. 예. 밀지 않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예요. 네버 풀 보이스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또 한 가지는 그 선생님의 그 노래의 특징이 보면은 약간 서정성 있는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우리 한국 작곡가들인 경우엔 특별히 김동진 선생님의 곡이라든지 또는 김규환 선생님의 가곡 이런 풍의 노래들을 독집 디스크로 낼 정도로 많이 부르시곤 했는데 특별히 이분의 곡을 즐겨 부르신 이유나 뭐 어떤 취향이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어차피 서정성이지 서정가곡인데. 예, 서정가곡. 예. 김동균 선생님은 그분 타고난 분 아니에요. 타고난 예. 그분 멜로디는 타고난 멜로디지. 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예. 나는 멜로디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조금 전에 김교환 그 양반도 예. 그 양반도 타고난 면이 없지 않은데 그 양반도 조금 김동진 선생하고는 좀 달라. 결이 다르죠. 네, 그분은 약간 좀 합창 활동 영향인지 모르지만 이 아우터박트 그러니까 목맞춤 마디 노래들이 좀 많이 이제 님이 오시는지라든지 또는 뭐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근데 그 김성애라는 소프라노와 함께 그 김규환 그 독집 디스크를 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근데 그게 부른 노래들도 참 다 좋아요. 산 위에라든지 뭐 그 기다림 또는 푸른 열매 또는 뭐 그 넝쿨 타령이라든지 심지어 기왕에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어릴 적에 그 무슨 국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뭐 관심 많은 게 아니었고 예.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고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 국악하는 소위 그 창하는 판소리. 명창들을 예. 집에 초청해가지고 오. 장구 치고 그걸 좋아했구나.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풍류로. 동네 사람들 좀 친구들 모아가지고 아. 명창이 오니까 우리 집 다 오라 모여라. 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들었던. 들을 때 가슴이 서늘해지고 예. 머리가 찡하고 그런 영향이 저런 게 있으시. 있구나. 예. 그런 거는 어릴 때 그것밖에 나는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동진 선생의 농부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 아주 이 한국의 노래라는 건 약간 넘는 그 약간 이 좀 뭐랄까 고비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무리 벨칸토 창법으로 이 농부가를 부르면 이게 맛이 안 나거든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그 김동진 선생님이 살아계실 적에 저도 이제 특별히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신창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 창법으로 노래는 하는데 한국의 민요라든지 판소리를 그와 같이 맛깔나게 어떤 노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신청하게 다는 저기 그 심청전이 예. 뭐 신청하게 거기 심청전 이제 심청전에 내가 한 게 이제 뱃노래 테너가 뱃노래하고 뱃노래. 마지막 그 막의 그 임금 역할하고 두 가지 선주가 주인공 아닙니까? 남자 주인공. 선주가 주인공이고 남자 주인공. 또 왕도 주인공이고 왕도 왕도 테너예요. 왕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 두 가지를 해야 돼. 선주도 해야 되고 왕도 해야 돼. 심청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여봐라 농부야 말들어 보아라 아나 농부야 말들어라.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창기, 창시인데 그걸 신청하기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신청하기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 배우시거나 뭐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안 배웠지. 그러니까 아까 어릴 적에 그 아버님이 그거 하고 판소리 그러니까 김동희 선생하고 둘이서 같이 연구를 여기는 이런 이렇게 부분. 하는 게 좋겠다. 작곡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요거 어떻게 뭐냐 그럼 이렇게 좀 고치시오 하고 이제 고치기도 하고 높은 소리 빼는 게 없네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동희 선생님 뒤에 가서 뒤에 채로 올리는 것도 있다고. 그거는 내가 올릴 테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악보는 채로 올리는 것도 만들어. 그 저구름 흘러가는 꽃인가? 그거야. 그것을 그렇게 했어서 말말이에요. 예, 그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이수연 선생 내 맘의 강물도 예. 비플에 아파도. 나오는 예, 그게 비플에. 없어. 마파도 근데 이거 안 올려. 그래가지고 올리고 같이 작곡을 했다니까. 그랬구나. 예. 그분이 살아계신 전에 그 어느 인터뷰에선가 이 내 마음의 강물을 가장 자기 마음에 들게 부른 사람은 편지 써서 혼자다라고 인터뷰했다는 기록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흥미로운 거는 교수님이 그 취입한 레코드 중에는 이런 일반 예술 가곡만이라는 납세의 노래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취입을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예. 귀신도 아니고 그걸 다 어떻게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귀신이라 좀 미안하지만 신급인데 아니 기억도 못하고 근데 분명히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 예. 그 당시에는 물론 건전가요를 막 이렇게 보급하고 이제 일반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국가 정책상 뭐 일부러 약간 좀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곡을 부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선생님은 많지 않은 곡이 하나뿐이었죠. 한 사람 불렀어. 왜 그런 곡은 예. 이 대중을 위해서 작곡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국가 시책으로 시책으로 한 거니까 내가 부르면 그거 하나만 돈아서 만들면 그걸 온 전국에 그냥 구멍가게에서 틀어야 되고 그 조국 참가도 보면 심지어 데모할 때도 그 태극기 집회할 때도 선생님 그냥 근데 누가 부른지를 몰라. 모르지. 그냥 근데 저는 딱 아서리니까 이거 우리 평 선생님 부른 조국 참가를 막 틀었구나.
이게 대번에 아는데 국적기 카리나 아세아나 하면 무조건 내 노래가 그 거기. 조각가 들어있어. 거기에. 예. 근데 그거 뭐 인쇄 같은 거 나옵니까? 엄마 내가 전혀 인쇄를 해본 적도 없고 저작권. 단지 이제 저작권은 KBS에서 예. 자기들 스스로 아. 모니터링 해가지고 아. KBS에서 트는 것만 내한테 저작권으로. 보내. 그건 조금 그러다 그거지. 근데 이제 그 예. 이후에 이제 그러한에도 이제 저작권 문제를 좀 예.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작권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예. 아니 그거 해가지고 뭐 몇 푼 되겠냐. 그리고 하여튼 그 흥미로운 점은 그런 노래들이 참 그 도나스 파일로라든지 이렇게 만나져 가지고 뭐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그 노래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쏙쏙키가 큰다, 큰다 잘 온다 분식 분식에 그때 약한 뭐 못다. 너무 쌀밥만 먹으니까 보리밥 섞어서 혼분식 장녀의 정책에 말로만 하는 것보다 노래로 그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길에 끌어다니면 예. 전부 다 그 노래 그 노래 다 다 틀어놓고 틀어. 있어요. 예. 이거 아마 정부 시책으로 일부 실제로 틀어놓고 일부러 들으니까 또 세금 내자라는 납세의 노래가 이거 참 진짜 완전 그 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 뭐 하나도 있는 거 없어. 아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예? 내 박물관이야. 팽지의 박물관이야. 박물관에 이제 지금 족보까지 지금 이제 연구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저작권을 이제 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그 오늘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선생님이 말씀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해오다 보면 그런 분야에서 자기가 이제 존경하는 대상, 어떤 닮고 싶은 대상, 그 중에 이제 이태리에 가면 지레페 디 스테파노라든지 또는 스웨덴 테너 유스 비올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 거론될 수 있는데 특별히 또 그 유시 비올링의 소리를 좋아하신다고 언젠가 옛날에 좀 심취했댔지. 심취. 심취할 정도였습니까? 어떤 점이 그분의 그 양반은 좀 아주 깊이가 있고 예, 깊이, 소리 자체가 아주 깊이가 있어요. 기분이 있죠. 그냥 화려한 맛은 없어도 예, 뭔가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쥐는 잡는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깊은 데서 감동을 주는 이런 거 있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시 비올링의 레코드를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나는 평소에 실리를 들어본지 못했으니까 다 실리를 못 들어봐서 바바로티 이외에는 뭐 실리를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예. 카루소도 못 들어봤고. 예, 근데 이제 그 한참 유행된 게 이제 스테파노 주세페 주제페 스테파노, 예. 많이 했는데 그 옛날에 그 돌아가신 김자경 선생 유지 저기 스테파노는 이렇게 안 부르는데 무슨 생각이야 스테파노 아니야 네가 더 잘해. 긴장이 쓰니. 그 스테파노도 이태리 사람들은 무척 좋아하는 층에서는 그러니까 이태리 말이 약간 조금 박지 않습니까? 좀 지중해성 그래서 그분이 특히 그 오솔레미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른 테너들과는 달리 약간 좀 오픈적인 그 소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빨리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자오지금 뭐 저기 바바로티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그거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마리아 칼라스하고의 어떤 그런 그 유명한 그런 뭐도 하면서 그 혹시 캐나다에서 춘향전 할 때 춘향이역은 누가 맡았어요? 노회일 서울대학 성악과 나오죠. 노회일. 노회일. 예. 그 살아 있습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전혀 소식을 모르겠어요. 근데 소리가 특징이 어떻습니까? 뭐 그냥 소프라노적인 소리지. 소프라노적인 아주 예쁜 소리를 가지고 있다. 예쁜 소리. 예쁜 소리. 아주 예쁜 소리.
그분도 어디 저기 그 캐나다로 소프라노 한번 기억이 저도 잘 안 납니다만. 아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오페라 역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오페라 카발레레 루스티카나 드리드. 루리뚜리드 그건 어디에서 부산서. 부산서. 부산에는 의외로 까바레리아를 많이 해요. 저는 발리아치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카니오 역을.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지. 아 내가 부산에서 그 카발레레 루스티카나 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 오래전 역. 그렇지. 그 테너 그 양반 서울대 나온 분인데 안경 끼고 지금 죽었다고. 김석준이 아니 그분 말고요. 안경 끼고 안경 끼고 부산 사람? 예, 부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전에 제주도에 와서 한번 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피아노로 그렇게 연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막극이면서도 상당히 연기를 현재 부산 사람들이 의외로 카발레리아 카발레레 이거는 상당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아리아차하고 같이 하잖아요. 되게. 같이 하죠. 막이 예. 일만 보이니까. 이거는 참 음악이 좋아. 마마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뚜리뚜리 이제 이게 결투 나가기 전에 그 부르는 아리아가 또 오케스트라 간주곡도 참 좋고. 기가 막히죠. 그거는 뭐 그게 마스칸이라고 하는 이 젊은 근데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그 제주도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게 이미지가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밤밤밤밤밤밤 몰라 딴띵딴데라란띵딴 그 축배의 노래도 있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그 그 막 뒤에서 부르는 테너 아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기가 막혀. 그렇지. 아주 참.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노래가. 그 노래 제대로 부르는 사람은 몇 안 봐봤어요. 까로스나 이제 보통 그 노래도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 하나에 깨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은 저보다 뭐그 노래를 엄청 잘 부르셨을 것 같은데 참 인상적이지. 그 노래가 하프 띵땅땅땅땅 하프 반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일하게 그게 노래를 해주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음악가의 천부적인 그런 만남에서 이 어우러지는 소리라고 하는 거는 진짜 기가 막혀. 아리아치를 했다면서요? 예? 부산서. 예, 빨리하시.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시절이었어? 영남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제가 아이다도 출연했습니다. 서울 실용문화회관 메사제로 역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88 올림픽 기념 88년도에죠. 세종문화회관 그때 4,500석 마이크도 안 쓰고 그때 해가지고 메사제로 역을 했고 그 다음에 매너띠 시집가는 날 그것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초연 한국 초연. 근데 매너띠 오페라는 약간 현대적인 오페라라서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막 웃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샴스타 딴딴딴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차라리 단역을 하더라도 그 베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리의 그 선율이 상당히 웅장. 이거 보이차는 왔는데 네. 맛이나 어유 또 너무 까맣다. 너무 괜찮습니다.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아직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는 기계체조 선수였고 인생 이제 후반에는 이제 골프를 즐겨 치시면서 더불어 우리 선생님은 식도락가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맛의 어떤 달인 특별히. 근데 이제 그런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어떤 개인적으로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신경 쓰시는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 무엇이든지 과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내 신자. 밥도 많이 과식은 안 되고 일도 너무 과하게 하잖아요. 하지 말고 골프 너무 과하게 안 치고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어리순해.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때 자꾸 후퇴하고 조금 과하다 할 때 탁 숟가락 놓고 그러놓고 과한 건 안 돼. 그게 뭐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 처세술이라고 하면 좀 그럴 내 습관이 습관이. 내 습관이 내 습관에게 내가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그걸 가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을 하는 거지. 결단해서 시행하는 거지. 시행을. 아이 이거 조금 남았으니까 다 먹어야 되겠다. 그거 안. 요만큼 남아도 먹기 싫다. 먹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버리고, 이만큼 남아도 도저히 먹으면 안 되겠다 하면 버리고. 좀 그런 게 좀.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화려한 그 조명과 어떤 빛남 뒤에는 또 사람이란지라 약간의 어떤 그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까? 이제까지 하면서 조금 무대에서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게 노래하다가 가사를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그 두 번 정도 기억이 나. 그런 무대에서 있어. 막 당황하거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혹시 있어요. 두 번. 두 번 있습니까? 예. 한 번은 오케스트라 하고 하는 건데. 예. 리그레도 사중창. 예. 디스베라멘 테미칸 나오는 예. 그게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게 이제 이제 바로 나가야 되는데 놓쳤어. 그걸. 잠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 오케스트라 뒤져보고 다시 그렇게 하면 되겠고. 독창회 할 때도 한번 노래를 다 끝나지 못했는데 나 한두 소절을 빼먹은 거예요. 빼먹고 그 다음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연결을 못해서 그러면 관객들이 알았겠네요. 전혀 알아는 기색은 없어. 그런데 알았겠지. 아는 사람 알았겠지. 아는 사람은 알고. 예. 그런 정도 실수 뭐 외에는 별로는. 일생을 통해서 두 분은 기억하고 있어. 글쎄 그러면 그건 대단한 성공입니다. 저는 노래를 앞둬 가지고 뭐 장날 받아놓고 목 쉰다고 목이 가버린 거예요. 목이 가버려. 그래서 너무 많이 연습하면 그러던데. 연습하는. 그럼 내가 내 비결은 또 한 가지. 예. 절대 연습만 해 안 해. 연습을. 우리 집 사람 예.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당신은 독창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독창회 할 거냐. 그런 이제 내 전에 살던 저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그 집이 옛날에 새로 이제 재건축하기 전에는 지하실이 전화 왔습니다. 인보. 지금 내가 인터뷰 중인데 조금 이따에 전화할게. 응, 오케이. 그래. 내가 무슨 이야기 했던 거야? 아까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리하지 말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로타리 3650 지구 총재 로타리 클럽 총재로 활동을 그거는 이제 노래하는 일과는 전혀 별개의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인연을 또 가지게 됐습니까? 로타리 클럽에. 원래부터 로타리나 뭐 라이온스나 이런 클럽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냥 뭐 교제 사교 하는 클럽일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회에 이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로타리를 한번 안 해보겠느냐. 그래 한번 나와서 로타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타리가 사교 클럽이 아니고 봉사 클럽이더라고. 민간 봉사단체.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조직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유엔을 조직할 때도 로타리 클럽 조직이 와서 로타리 클럽 조직대로 똑같은 그런 조직을 좀 유엔을 만들어 달라고. 로타리 클럽이 유엔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어요. 조직을.
그래요. 아주 조직이 잘 돼 있어 로타리가. 로타리가. 한 200개국이 그게 참여하고 있고 참여한 사람들은 한 220만 명 정도 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위 봉사단체 중에서 민간 봉사단체로서는 최고의 단체죠. 그러니까 한국의 로타리 클럽이 들어온 지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겠습니까? 오래돼서 일제 때 아, 일제시대 때. 근데 그런 가운데 국제 로타리 3650 지구는 어떤 360 지금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아, 서울 지역만을 서울 한국에 19개 지구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인천을 위시한 경기 북부 인천, 그다음에 경기 남부 수원, 경기 또 동부 그래, 지금 가평 뭐 이런 쪽에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이 경기도만 지구가 5개가 돼요. 아, 하나요. 그 3650 서울 그러면 그러면 지구는 한국 로타리의 종주지구. 경주지구. 여기서 시작이에요. 아, 그러면 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 방문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님도 로타리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네. 그 삼청 로타리 클럽이라고 아. 새로 차리는 로타리 클럽의 네. 초대 회장이었어요. 아, 초대 회장일 때 내가 이제 한성 로타리 클럽의 회장이었다. 근데 그래가 이제 어떻게 내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우리 그럼 서로 교제 클럽으로 만들자. 친교 클럽으로 친교 가고 오고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처음에 로타리 하니까 잘 모르냐고 내가 가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가 친하게 가고 오고 이렇게 지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내가 이제 그걸 하나 파티를 열었지. 로타리 저기 하얏트 호텔에서 아, 초청. 좋죠. 대통령 당선 축하. 당선인. 아, 당선인 그때 신분을.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초청하니까 음. 그냥 뭐 선언을 했다고. 내가 3군데만 가겠다. 첫째 로타리, 두 번째 고려대학 동창회, 아, 고려대전. 그다음 자기 나가는 교회, 교회. 교회. 그 3개만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여도 한 1000명 모여가지고 그걸 했지. 아까 그때 예, 그 사진도 받고 그 왜 잡지인가 전에 한번 보내 그렇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제 내가 청재들 이끌고 아, 그러자. 들어갔지. 예. 청와대 그러자 가서 뭐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하고 그때 한창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아, 골치 아플 때. 골치 아플 때로.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선생님은 또 로타리 클럽에 관계된 그 CD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국제 로타리. 거기 소프라노 손미선 네. 같이 함께 그것도 내가 제가 CD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 노래를 또 이제 특별히 또 한국 로타리라는 데는 전 한국에 다 그게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노래 들고. 배우고 또 아. 들어서 근데 어쨌든 모임 같은데 그런 노래 로타리면 로타리를 칭송하는 노래 저도 연주현 씨 노래도 어저께 제가 부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일종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노래가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는 또 회원들 간에 하나로 만드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어떻습니까? 선생님 군대 생활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군대 생활은 쫄병으로 갔어요. 아, 이게 쫄병으로 해군 아니 육군. 아, 육군으로 그 만기 제대했습니까? 그렇지.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330년대 인천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 그런데 해병대를 가면 나는 좀 진짜 높이 보여지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거를 그 어려운 거를 예. 아니 류가 다르지. 육아 다른 훈련이 빡세게 하고 아주 하고 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주변에 해병대 출신하면 음악가로서 해병대 출신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봐요 다시. 그래서 전에 옛날에 우리 고래 콧구멍 네, 동굴에 거기서
피아노가 바다에 떠오르고 바다- 이럴 때 이 양반이 저 하우에서 높은 데서 있다가 쫓아 내려가서 옷 벗고 옷 들어가서 보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건전해서 결국은 해결해냈지 않습니까? 야, 그 태우 아, 장군 역시 해병대 출신이구나. 이게 연주회를 하는데 태우가 이 바위 벽에 딱 걸려가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심지어 잡아당기고 막 그는 이제 물결 치면 와당탕탕 하면 피아노가 이제 금방 부서지기 얼마 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연에는 또 법칙이 있어요. 물이 파도가 올라올 때. 싹 밀려올 때 살짝 떠요. 그때 싹 밀리면 살아 나가는 걸 억지로 그걸 막 잡아당기려고 하니까 이게 옵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탁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팬티바람에 그 당시에 막 바닷물에 들어갔으니까 그 거의 바닷물에 잠기다시피 한 피아노를 태우에 싣고 놓져서 이제 인솔에서 육지로 이렇게 저쪽으로 나오는데 아이 인솔하는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자기는 오늘 이 음악회를 구경을 못했는데 이 별도 예인 값을 안 받겠대요. 그 대신 자기는 소원이 있다. 이게 뭐냐? 여기서 노래 하나를 불러달라. 멋있는 삶이네.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는 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태우 위에서 밴디바람에. 그래서 선생님은 저쪽에서 있어서 보니까 하면서 손 흔들면서 그때 식당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좀 웃지 못할 그런.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냥 아무 상관 없이 부르겠습니까? 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이제 내용을 지금 이 19번째 이제 질문 중에는 테너 현행복과의 인연을 맺었던 여러 음악회 참여 현황 기록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998년도에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굴음악회라는 데 처음으로 참여를 해서 시나리랑, 가고파, 내 맘의 강물, 조국창가 등 4곡을 불렀고, 그 다음 해인 1999년에는 제주도 용연 달맞이 선상음악회에 출연했어서 배 타가지고 오솔레미오, 내 맘의 강물, 박연폭포 노래를 또 부르셨고, 그 다음 2000년도 또 그 다음에 하여튼 해마다 2000년도에는 만장굴 동굴음악회에 출연했는데 그때 마침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심지어 이 서울에 있는 박나나 씨는 하루 종일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서 못 참석했지만 선생님은 하루 일찍 오시는 바람에 그때 성사돼가지고 그 난리법석을 치르는 태풍 프라피론인가 하여튼 그때 엄청난 큰 태풍에도 불구하고 만장굴이라는 동굴에서 그리운 금강산, 내 마음의 강물, 옛날은 가가 없어도 우리의 소원 등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4년 뒤에는 방선문 계곡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이제도 이제 제가 그 처음으로 방선문 계곡이라는 데서 이제 음악회를 만들었는데 내 맘의 강물이라든지 저구름 흘러가는 곳 이런 노래들을 와서 불러주셨고, 그 다음 2010년도에는 우도 동굴음악회에서 마련한 김동진 예술가곡을 전부 특집으로 하는 거기에 오셔서 특별히 가고파 전후편의 노래를 완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2012년 그 아까 말씀하신 우도 동굴음악회 동굴로의 그 태우 진입이 불가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옆에서 대신 김소월의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 음악회인데 김소월 예술가곡의 그 마당에서 제비, 진달래꽃, 산유화 노래를 그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총 6번을 어쨌든 그런 야외 공연에서 좀처럼 맞기 힘든 동굴음악회라든지 선상음악회라든지 계곡음악회 이런 음악회들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출연해 주시고
그러면 현행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인물평이라고 할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멋있는 사나이인데 그 멋이 집요하기까지도 해. 어떤 점에서는 참 그야말로 존경스러운 게 어떻게 그걸 자기 일도 나는 내 것도 잘 모르는데 자기 일도 아닌 남의 일을 그렇게 소상하게 어떤 점에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에서 우리 현행복 원장을 만난 게 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참 건강하게 소신 있게 하시는 일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사랑합니다.